삐하. 오싹오싹한 무서운 이야기를 찾으시나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피노의 오싹오싹 공포 계단부. 오늘의 이야기는 주카이 숲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오키가라하라고 하는 아오키가 하라라고 불리는 주카이 숲이 있다고 해요. 아오키하라는 일본 후지산 길쓱 야마나시현 미나미츠루군 후지카와 구치코마치 인근에 걸쳐 있는 원시림 지대라고 합니다. 자살 명소화가 된 이유는 아오키가라하 수해를 배경으로 1960년 마스모토 세이초가 소설 파도의 탑을 출판하자 자살의 명소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해요. 자살 희망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른 숲보다 자살자가 많았고 종종 산책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발견되는 게 실화라고 합니다. 1998년에 시체 73구가 발견이 됐고 2002년에는 78구, 2003년에는 100구, 2004년에는 108구로 자살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2010년에는) 247명이 자살을 시도해서 5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제 자살 시도를 많이 하니까 좀 많이 막고 있어서 그래도 247명이 시도를 했는데도 54명이 사망한 거면은 그래도 많이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살의 수가 많은 만큼 괴담과 오해도 있다고 하는데요. 주카이 숲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도시 전설이 있지만 실제 주카이 숲은 139번 국도 숲을 뚫고 지나가며 가장자리 부분에는 산책로도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해진 산책로를 벗어나서 숲속으로 들어선다면 사방의 나무 외에는 특색 없는 풍경이 계속되어서 길을 찾기가 매우 어렵겠지만 어느 숲이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지리산이나 태백산맥 등지에서 해마다 조난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베리아나 아프리카 대륙으로 나가면 면적이 주카이 숲 30제곱킬로미터를 아득히 초월하는 산림은 셀 수 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잘 정돈되어 있는 옥수수 농장의 집합체인 미국의 콘벨트가 주카이 숲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멧돼지만 몇 마리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자살하기 위한 장소로 이 주카이 숲을 선택한 걸까요? 일부는 1965년 출간된 마츠모토 세이초의 소설 파도의 협에서 주인공이 주카이 숲을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한 것에서 비롯된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고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베르테르 효과는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유명한 사람의 죽음, 특히 자살에 관한 소식에 심리적으로 동조하여 이를 모방한 자살 시도가 잇따르는 사회 현상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소설에서 보고서는 나도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선택한다면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만약 너무 그 상황이 핍박하고 약간 그런 상황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사람들이 죽기 위해 주카이 숲을 찾아오는지 연구를 하는 아즈사 하야노 씨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은 답을 아직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미스테리하죠. 그리고 그 숲을 찾아온 사람들은 주로 나무에 목을 매거나 음독 자살을 선택한다고 하네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주카이 숲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볼까요? 주카이 숲 구글 이미지. 아 근데 너무 자극적이다 사진이. 나무가 엄청 빼곡하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공겜에서 많이 본 숲 비주얼. 맞아. 이끼도 엄청 많고. 네, 진짜 나무가 너무 빼곡하다. 쓰러져 있는 나무도 너무 많고. 근데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의외로 낮에 보면 그렇게 막 무서운 곳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밤에는 어디든 무섭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래서 낮에 봤을 때 그렇게 무서운 곳은 아니래. 근데 그 산책로만 걸어가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산책로만 걸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모아놓은 거 없을까 여기? 사진 모음. 사진 모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주카이 숲 사진. 여기 있네. 우린 사진만 봅시다. 예. 뭔가 주술한 것 같은 그런 인형들도 되게 많다. 왜냐면 여기 다 못이 박혀 있어. 저런 인형 같은 건 낮에 봐도 무섭네요. 진짜. 와, 못이구나. 그리고 이 손에 숫자가 쓰여 있어. 봐봐. 1, 2, 3, 5 이렇게. 여기에 뭐 한자 같은 거 쓰여져 있고 얼굴은 다 패여져 있고 배도 다 패여져 있고 못으로 다 못이 박혀져 있고. 그리고 백골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화나 이런 것들도. 들어오는 사람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놨다고 하네요. 이끼까지 낀 거면 엄청 오래됐네요. 이렇게 자살한 사람들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맞아. 축하의 숲 하면은 이 사진이 항상 제일 많이 뜨는 것 같아.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자살한 시신 옆에 있었다던 그 옷 같은 거라고 했거든요. 자켓 같은 거. 근데 마치 약간 유령의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해. 그리고 이 주가의 숲을 찾아보면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끼리 나무라고 많이 가지가 많이 뻗어 있는 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에 이제 여러 명이 와서 자살을 할 수 있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음. 어. 거기에 여러 명이 목매다는 거예요? 네. 그런 장소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약간 이런 곳은 우리 되게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숲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미지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하. 근데 좀 놀라운 게 뭔가 주카이 숲에 유독 자살을 하러 오는 거면은 거기에 목을 매달거나 음독 자살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와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에 목을 매거나 음독 자살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목을 매거나 음독 자살을 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지. 좀 이따가 제가 쓴 글을 보면 알겠지만 약간 이끄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 거기에서 사는 이제 거기서 많이 죽은 이제 혼령들이 이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카이 숲은 자살 명소라고 불리는 만큼 인터넷에 여러 가지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출구가 없어서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다던가 나침반이 되지 않는다던가 하는 내용들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출구가 없어서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거는 아니래요. 나올 수가 있대. 그게 실험을 해봤다는 거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침반이 되지 않는 거는 그럴 순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침반 된대요. 약간 와전이 돼서 괴담처럼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서 이제 또 2ch 이거 뭐라고 2ch 뭐라고 읽는 거였었죠? 뭐라고 읽는 거라고 투 채널이라고 했었나? 거기에 나온 글이 있어서 투첸인가? 투채널 거기에 나온 글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카이 일본 후지산에 있는 유명한 자살 명소숲. 모모가 있다는 걸 리얼임?
나? 주카이엔 네 종류의 인간이 있어. 탐험을 하러 오는 사람, 자살을 하러 오는 사람, 사망자를 처리하러 오는 사람, 그리고 자살을 하러 오는 사람. 그리고 그거 무슨 죄일까? 자살 방조? 당연히 살인죄지. 순간적으로 있어서 이상하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시체가 발견됐을 때 타살이라면 부검되잖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경찰이 분명 은폐한 거야. 이게 오컬트 판적인 흐름인가? 탐험하는 김에 주카이 안에 들어가. 다른 탐험단이랑 만나면 서바이벌 게임 오케이? 아, 이게 약간 그냥 툭툭 올리는 그냥 그런 내용인가 보다. 주카이 숲에 대해서. 살인 매니아가 주카이에 있다면 매니아는 길을 잃거나 하진 않는 걸까? 지금은 GPS가 있으니까 헤맬 일은 없지 않을까? 주카이에서 발견된 시신은 자살 취급이 되는 거지. 자살한 듯이 처리하면, 사람을 죽여도 주카이에 가져가면. 진짜 그렇겠다. 여기 그냥 자살하러 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자살인 것처럼 처리하면은 의심 안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외상 있으면 아웃 아님? 부패 시신이나 백골 시신이면 알 수 없게 되잖아. 그리 생각해보면 주카이 탐험 투어 같은 거 무섭지. 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유류품 도둑은 있을지도 돈도 떨어져 있거나 한다니까. 살인 매니아 대 살인 매니아라던가. 똑같은 말 아니야? 아, 살인 매니아, 사냥이라던가. 인터넷에서 자살 친구 모집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 있었지. 남자도 여자도 다 당한다던가. 주카이에서 사냥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진 않지.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 죽고 싶은 놈을 죽이고 싶은 놈. 말 그대로 이해관계 일치. 주카이에서 자살한 사람의 시체를 인터넷에 퍼뜨리는 놈은 있어. 자살 희망자를 주카이까지 보내주는 검은 라이트맨이 있다고 읽은 적 있음. 그냥 도시전설이려나? 도시전설이겠지. 하지만 수요와 공급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상하지도 않아. 주카이에 들어가는 길 바로 앞 주차장 반대편에 있는 가게에 와타나베 씨라는 아저씨는 오랜 경험으로 인해 자살 희망자를 알아채고 반드시 말을 걸어 막는다고 해. 그래서 마음을 접고 새로운 마음을 살아가는 것을 택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적지만 있다고 해. 그저 얘기만 들어준 것만으로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 와타나베 씨는 자기가 자살 희망자에게 말을 건 마지막 인물이 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얼굴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대. 와타나베 씨 우울증 안 걸리나?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 근데 진짜 그 우울증이나 이제 그런 게 좀 심하게 오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 없어가지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조금 그런 뭔가 우울하거나 뭐 불안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이야기를 조금씩 맨날 듣는 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들어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아이 착해 여러분들도 어디 얘기할 데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고요. 알겠죠? 다시 읽어볼까요? 살인 매니아 하는 건 이상해. 살인 매니아야. 억지로 죽였다고 해도 자살이라고 해두면 아무도 죄는 안 물어. 주카이에서 시체 찾는 알바 존나 급료 세다고 함.
주카이에는 식인종으로 변한 노숙자가 존재한다. 이거 유명 도시전설이지. 도시전설이겠지. 주카이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매니아를 죽이는 살인 매니아를 죽이는 살인 매니아를 죽이는 살인 매니아. 좋겠다. 생명장사가 주카이에 가면 가능한 건가? 자살은 하고 싶은데 남에게 살해당하는 건 싫다곤 말 못하지. 살해당하는 순간에 제 목숨의 무거움을 깨닫게 되겠지. 주카이 분신물 관리인이 살해당했다는 거 리얼임? 자살 희망자라고 착각한 듯. 뭐야 이 멋있는 스렛 타이틀. 주카이에 자살하러 온 사람에게 추출한 신선한 장기와 피부나 혈액은 장기이식의 뒷세계 루트 어쩌고로 폭력단의 짭짤한 수입원이라고 해. 뇌도 폭력단이 화장품 공장에 좋은 가격으로 팔고 있대. 주카이에는 뒷세계 루트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 장기를 찾기 위해 자살하려는 사람을 기다리는 야쿠자가 꽤 있어. 뽑아낸 시체도 주카이에 버리면 경찰은 자살로 처리해주니까 야쿠자한테 있어 주카이는 돈을 줄 수 있는 절호의 장소인 거야. 후지에 드라이브하러 갔을 때 주카이를 지나갔는데 도중에 사람 무리랑 차가 모여서 웅성거리는 곳이 몇 곳 있었어. 모두 서로 아는 사이인 듯 했고 처음에 생각난 건 주카이에서 시체 발견 오프. 그때 갑자기 그 집단을 향해 차도를 가르지는 남자가 있었어. 잘못하다 칠 뻔했어. 우리 차를 못 봤나 봐. 지나가듯이 슬쩍 남자의 얼굴을 보니 입을 반쯤 벌리고는 희죽거리는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광기라는 느낌? 그 집단이 무슨 집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카이에서 자살해서 그런 놈들의 장난감이 된다 생각한다면 절대로 거기에서 자살하고 싶진 않아. 젊은 여자 자살 실체를 시간 목적으로 찾는 놈들이라면 있다고 함. 조금 부패되어도 범하는 걸까? 도중에 버스 정류장에서 대부분 내리니 버스 운전수가 연락을 취하는 게 아닐까? 모두가 버스를 탄다고 단정 지을 순 없잖아. 세포라는 건 기억을 품고 있어. 뭐 어느 곳 다. 자살한 사람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니 세포에는 강렬한 한이 남아있다고 해. 그런 경우 이식 같은 건 결코 하지 않는 게 좋아. 자살자의 장기 이식이 아니더라도 괴로워하며 요절한 사람의 장기를 이식한 경우 끓어오르는 슬픈 감정을 극진히 달래주어야만 해. 근데 이거 진짜 그럴 것 같아. 자살하려고 자살한 사람의 이제 장기를 이식을 받게 되면은 뭔가 자살 받고 난 다음에 이식 받고 난 다음에 엄청 뭔가 슬플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우울해지고 그 사람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공포 같은 것도 DNA로서 남는다니까. 그러니 극혐 사진을 존나 보거나 공포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것도 어딘가에선 자손에게 이어진다고 해. 혹시 우리도? 무섭다. 죽고 싶은 사람과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만나는 장소. 그것이 주카이. 죽고 싶지 않다면 가지마. 실제 주카이는 어떤 분위기일까? 가본 사람 있어? 실제 주카이는 무서워. 산책로도 충분히 무서워. 걷기 힘들고 울창하고 달빛이 없으면 리얼 어둠의 세계. 친구 중 존나 센 라이트를 가진 놈이 있어 다행이었지만 달이 없을 때는 보통 손전등 갖고는 좀 힘들 듯해.
또 나는 영감은 없는데 갑자기 오싹해지는, 확실히 온도가 다르다고 알 수 있는 곳이 있어. 령은 잔뜩 있는 사진에 찍혀. 확률로 말하자면 3할에서 4할 가까이는 확실히 다른 것이 찍힌다고 생각해. 자위대 놈들은 시체 발견하면 어떻게 해? 가져가서 공양. 주카이에 야쿠자가 연관되어 있다는 건 진짜라고 생각해. 노구치켄이 주카이 청소 시작하고 나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혀 있었어. 스나프 요원 W일지도 모르고 발견되면 안 되는 게 있을지도. 참고로 훈련 중 자위대는 시체를 발견하여도 무시, 훈련이 중단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야. 검색해보니까 자위대원도 시체 발견하면 치운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주카에서 자살을 한다니 촌스러워. 모두 장소에 상관없이 자살하잖아. 요즘 세상에 주카이가 자살한다는 장소라니 발상이 촌스러워. 주카이는 야쿠자가 이권과 빚 관련으로 처리한 시체를 버리는 쓰레기장이야. 전에 자주 가던 신주쿠바에 주카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가 술을 마시러 왔었어. 왜 주카이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자살 희망이 있어. 죽고 싶어지면 텐트 같은 걸 갖고 주카이에 가기 때문이래. 죽으러 갔을 터인데 도로 근처에 텐트를 펴고 배가 고프면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고 얼마간 생활하다 질리면 돌아간대. 그리고 신주쿠에 마시러 오는 걸 반복해. 점원이나 다른 손님이 말을 걸어도 계속 아래를 내려보며 죽고 싶어 라면서 술을 마신대. 주카이에 있을 때 잘도 이상한 사람 안 만나네. 그런 사람은 안 죽어. 그렇다고 하네요. 어때요, 여러분들? 신기하고 무섭죠?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진짜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진짜 많긴 많나 봐. 그리고 저기에서 일단은 뭔가 자살만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저거 말고도 살인을 해서 저기에 갖다 놓는다든지 진짜 야쿠자들의 쓰레기장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처음에는 자살 명소로 소문나도 나중에는 온갖 범죄로 연결되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치. 아까 사진에서 봤던 백골도 그렇고. 이게 자살이 아닐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냥. 되게 소름 돋는다. 그래, 백골이 그리고 그냥 걸어놓을 수도 있잖아. 그런 척하고. 허허.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 주카이 숲에서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투첸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어떤 방송에서는 실제 자살을 시도하려는 여성이 발견해서 여성에게 말을 걸어보니 무슨 사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숲에 혼자 들어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살하러 온 목적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진과 관계 전문가가 설득해서 무사히 숲을 빠져나오는 사건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들이 숲을 찾아와서 자살하는 숲, 주카의 숲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근데 뭔가 이 숲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괴담 같은 것도 막 엄청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저 나침반 얘기랑 이제 길을 잃으면 못 들어온다. 약간 이 정도의 이야기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내용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더 무서운 건 처음 한두 명 정도만 자살이고 나머지는 타살 사건을 묻는다고 생각하면 오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글을 한번 써봤거든요. 자살 명소다 보니 자살하는 사람 막으려고 정보 통제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약 내가 주카의 숲에 간다면 이라는 느낌으로 한번 글을 한번 써봤거든요. 어떤 상황이면 내가 그런 곳에 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카의 숲에 대해서 저렇게 인원이 많고 일이 지속되는데도 길 폐쇄 같은 조치는 안 하네요. 다른 그 인도로 빠지는 그러니까 산책로가 있고 그 비인도길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빠져가는 거야. 이제 막으려고 해도 그 산 전체를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들어가는 길이나 이제 요즘은 이제 비인도로 빠질 것 같은 길 같은데 이제 그런 상담 번호나 아니면은 이제 금액 같은 부분을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문구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내가 어떤 상황이면은 주카의 숲에 가서 이제 자살을 할까? 자살을 한다면 어떤 느낌으로 할지 뭔가 제가 상상을 해서 한번 글을 써봤거든요. 한번 읽어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들어갈게요. 창작괴담 맞아요. 네, 한번 써봤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재밌게 들어주세요. 내 이름은 피너. 오늘도 어머니가 남기신 빚을 갚으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진 세상이다.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니 사람을 쓰지 않는 건 당연한 이야기다.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지친 나는 집을 청소하지 못해 나의 집에는 바퀴벌레와 날파리들,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쓰레기들, 내 방에서는 악취가 난다. 집으로 돌아와 발로 이리저리 쓰레기를 치우고 그나마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 캔맥주와 컵라면, 오늘의 나의 저녁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오늘 밤은 유독 온 세상이 마치 빛이란 게 없듯이 시꺼맸다. 노트북을 켜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보는 와중 이번 카드값 전화가 왔다.
이번 달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다. 남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유산을 받아 잘 살아가는 자식들도 있다는데. 젠장, 나는 뭐야? 열심히 아무리 쳇바퀴를 돌려도 나아지지 않는 이 생활이 너무 오래됐고 지친다. 그냥 편하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내 노트에는 어느샌가 죽고 싶다라는 글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아이노짱이라고 적었지만 유피라고 할게요. 유피짱, 나의 귀여운 아이돌 덕분이다. 널 얼굴과 목소리는 나를 살아가게끔 해. 정말 좋아해. 오늘도 끔찍한 하루를 잊어보자 유피짱을 검색해봤는데 안돼 유피. 기사가 떴다. 그녀가 자살을 해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기사였다. 갑자기 동공이 작아지는 느낌과 두근거림, 숨은 쉬지 못하고 울음이 미친 듯이 났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유피, 안 돼! 죽지 마! 가슴을 미친 듯이 치기 시작하지만 점점 내 의지와는 다르게 숨을 쉬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고생들이 한 이야기를 들었다. 너 그 얘기 들어봤어? 축하의 숲. 아, 그 자살하러 간다는 그 숲?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단체로 자살도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한 번에 같이 죽어버릴까? 야, 장난치지 마. 웅크리고 슬픔에 쩔어있다 처음으로 결심이라는 게 들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그냥 죽어버리자. 내 죽음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자고. 갑자기 그 순간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아,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 어떻게 삶을 끝내야 할까? 축하의 숲. 일단 축하의 숲으로 가자. 어떻게 죽는 게 좋을까? 클래식하게 목을 매달고, 아니면 자다게 편안하게 연탄불? 아니면 죽음을 느낄 수 있는 독국물을 먹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며 마치 미래의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나의 죽음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냥 마지막이니 다 해버리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뭔가 청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이니만큼. 집주인이 그래도 많이 화내겠지. 이 방의 꼴을 보면. 그래도 마지막인데 청소는 한번 하지 뭐.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모든 걸 준비하고는 나는 축가의 숲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마치 나는 숲으로 소풍을 가는 아이처럼 가방에는 도시락 대신 독국물과 노트 대신 밧줄이 있었지만 콧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었다. 늦은 저녁 숲에 들어가고 싶어 그 주변의 라멘집에 도착해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제일 비싼 라멘을 시켰다. 아저씨가 라멘을 주며 이야기했다. 아가씨, 많이 먹고 더 먹고 싶으면 이야기하고, 만약 오늘은 비도 많이 오니까 갈 곳이 없으면 이곳에서 자고 가도 돼. 따뜻한 방이 있으니까. 비가 온다고? 죽기 좋은 날씨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저씨가 왜 저 말을 했는진 의문이지만 나는 신나는 마음으로 밥을 먹었다. 계산할게요.
오늘은 마지막 손님이라 금액은 안 받을게. 처음으로 럭키한 일이었다. 죽으려고 하니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다니. 역시 죽으려고 마음먹은 게 잘한 일인 것 같다. 감사합니다. 머리를 꾸벅 숙이고 라면집을 나왔다. 모자를 쓰고 축하의 숲으로 들어갔다. 오늘 밤은 어둡지만 그래도 나의 죽음을 보러 오듯 달이 환하게 나를 비추고 있었다. 나와 유피짱의 마지막 무대인 듯이. 사람들이 없는 비인도길로 들어섰다. 왠지 기분 탓일까? 누군가 따라오라는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소문으로 들었던 만큼 많은 자살귀들이 나의 손을 붙잡은 듯 인도하듯이 따라 들어갔다. 점점 더 들어가다 보니 비도 오고 어둡고 발은 축축하고 새의 울음소리,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도 들리는 것 같았다. 점점 온몸이 무거워지며 힘이 빠져간다. 안으로 들어오니 무언가 악취 같은 냄새가 났다. 비가 오는 날인데도 말이다. 이게 진짜 나는 냄새인지 나의 착각인지 모르겠다. 몇 발자국 갔을 땐 텐트가 있었다. 후레쉬로 비춰보니 이제는 더 이상 살 힘이 없어 라는 문구가 적힌 텐트였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이유로 여기에 왔던 걸까?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지금 와서 남에게 관심을 갖는 건 사치이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걸어가는 도중 갑자기 발에 툭 뭔가에 걸려 넘어졌다. 아씨, 뭐야. 발을 비춰보니 거기에는 신발을 그대로 신고 옷도 그대로 입고 있는 백골이 보였다. 소리도 나지 않았다. 너무 소름이 끼쳐서 다리에는 힘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때 느껴졌다. 아, 나 축하의 숲에 진짜로 들어왔구나. 눈을 꼭 감고 일어나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죽는 마당에 뭐가 무서워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니다. 죽는 마당에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다. 달리고 또 달렸다. 마치 달려가는 와중에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어서와 어서와 라는 소리가 들린 것 같다. 울면서 달리고 또 달렸는데 텐트를 발견했다. 혹시나 써있는 글을 봤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 라는 글이 적혀있는 텐트였다. 아, 정말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는 걸까? 또 다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다시 돌아와도 거기, 다시 돌아와도 여기. 너무 달려서 그런 걸까?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한다.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보았다. 역시 달은 나를 비추고 있었다. 비는 나의 눈물을 없애듯 마치 즐겁게 이 상황을 맞이하라는 것 같았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 나를 어루어 만지는 손길들이 느껴졌다. 그 손길에 나는 점점 생각은 없어지고 내가 준비해왔던 밧줄을 내 가방에서 꺼내기 시작했다. 자의가 아니었다. 내 의지는 없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마치 거기에 있던 원원들이 끌어들이듯이 갑자기 이것마저 내 자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마지막이라도
남들에 의해라니, 내 선택이 아니라니 라는 생각이 들며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손은 멈출 수가 없었다. 그들은 완강하게 나의 손을 붙잡았다. 나무에 밧줄을 묶기 시작했다. 밧줄을 어떻게 묶는지도 몰랐는데 저절로 하게 되었다. 마음속에 죽고 싶지 않아,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라고 외쳤지만 나는 밧줄 안에 목을 넣고 있었다. 투둑툭. 처음은 너무 아팠다. 숨도 쉬지 못할 만큼 힘이 들어갔다. 그렇게 점점 목은 조여오기 시작했고 나는 미세한 숨을 마시려 발버둥 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점점 머리가 하얘지고 시야는 검은색으로 변했고 나는 편해졌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고 내가 매달려 있는 나무를 보고 있다. 내가 매달려 있는 나무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다. 어제 나의 죽음을 도와준 그들은 이 사람이었을까? 끝. 어떤가요? 흐흐흐흐흐. 한번 이렇게 축하의 숲을 딱 접하고선 느껴본 느낌으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처음 쓰신 글인가요? 네, 맞아요. 뭔가 계속 나무위키랑 이제 이런 것들만 읽을 순 없으니까 한번 내가 이런 거를 읽어보고 느껴봤던 아니면 내 상상 속에 있는 글들을 적어서 우리 유피들한테 읽어줘 볼까? 해서 한번 써본 글이에요. 끝날 때 왔어. 어떡해, 무당강아지.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너무 늦게 왔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축하의 숲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그치만 팬카페에 가입하면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뭔가 자꾸 이 축하의 숲의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이제 자살이랑 자꾸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여기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항상 힘을 내면서 살아가 봅시다. 내일 힘이 없어도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피노가 응원할게요. 다 같이 힘냅시다. 혹시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전화번호 약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129라고.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그런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